비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 되게 생산 요소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C는 노동과 자본이 있을 때, 생산 요소가 있을 때, 이 노동에 대한 가격에다 노동량, 자본에 대한 가격에다가 자본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비용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원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분석해가지고는 기업에서 그 비용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파악하려면 좀 다르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비용은 증가하죠. 그죠? 그럼 생산량과 비용이 생산량을 많아지면 뭐 노동과 자본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비용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증가하는데 이 생산은 성질을 좀 미리 파악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막 증가되는 게 아니라 마냥 증가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게을러 가지고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배웠죠. 한계 생산물 체감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비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비용은 자꾸 증가하죠. 근데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어떠냐? 증가하는 방법이 어떠냐? 답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성질 나쁘기로 뭐 한다면 이건 좀 게으른 성질이니까 별로 나쁘다고 보겠지만 이거는요 아주 나쁘죠. 더 나쁘죠. 그죠? 아주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얼마큼 나쁘냐? 얼마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그런 게 관점이죠. 그래서 이 수량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은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건 아는데 얼마큼 왜 그렇게 많이 증가하느냐 그런 비용 분석을 좀 하려고 해요. 그건 이제 기업 경영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래서 비용의 모습, 비용은 어떻게 증가하는가라는 거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산량이 막 증가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 것을 가변비용이라고 합니다. 가변비용하고 고정비용하고 합한 것을 비용이라고 분석을 하죠.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변비용이라는 거죠. 우선 가변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량이 변할 때마다 증가하는 비용 이런 것을 가변비용이라고 하는데 variable cost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가변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비용, 재료비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인건비도 많이 증가하겠죠, 그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있는가 하면 이 고정비용은요, 생산량이 증가해도 그냥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라고 그래요. FC라고 하죠. 서울 FC가 아니고 여기는 고정이에요. 고정된 비용이죠. 고정비용.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하나 갖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핸드폰 비용이 얼마큼, 핸드폰 요금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우선 기본 요금이라 그래가지고 13,500원을 이렇게 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변 비용이 하는 건 통화료라 그래가지고 뭐 10초당 예를 들어서 뭐 18원이다 이렇게 하면 18원에다가 제가 만약에 1000통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0만 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00통화 했다 이렇게 하면 한 통화가 만약에 18초라면 18원이라면 18원에다가 그 1000원을 곱한 18,000원을 돈 내게 되죠. 이게 통화료예요. 그죠? 근데
고지서에 보면 기본 요금에다가 요 통화료 요 플러스 해가지고 요게 통화료하고 이렇게 그 고지서에 나오게 됐죠. 요게 우리 말하면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통화를 많이 하면 많이 내는 요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요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8,000원이니까 18,000원이니까 31,500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통화가 아니라 2000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36,000원에다가 13,500원 해가지고 49,500원을 내게 된다고요.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하면 이 요금이 점점 많아지죠. 그죠? 이런 비용을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점점 많이 증가하는 그런 비용을 가변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성격이 가변 비용의 성격이에요. 가변 비용만 돈 내는 게 아니라 비용에는 이 기본 요금도 낸다고요. 아무 상관없이 통화료하고 상관없이 나 전화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얼마냐? 통화료 제로잖아요. 이거는 13,500원 기본 요금은 내요. 그냥 전화 안 건다 그래서 배터리 다 빼놓고 말이죠. 나 이제 전화 안 받아. 그래도 13,500원 낸다고요. 고정비용으로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비용은 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합한 것이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총비용 또는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비용으로 이렇게 비용으로 나타나지만 이 외관적으로 보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게 증가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제가 흔히 하는 예로 제가 이 한양대학교 근처에다 여기 커피숍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자,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매달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커피 재료비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재료비가 한 잔에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들어간다고 하죠. 제가 이 10,000잔 팔았어요. 아니 너무 많이 판다. 이다가 큰일 나죠. 그죠? 1,000잔을 팔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0잔 팔았다. 한 달에 1,000잔 팔았다. 그러면 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 재료비로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여기 10만, 10만, 100만 있죠. 100만 원에 대한 재료비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는 고정비용이 임대료가 100만 원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가변 비용이고 이건 고정 비용이고요. 그래서 나는 비용이 얼마큼 나오냐면 이렇게 1,000잔 팔면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제가 2,000잔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200만 원 나오고 고정 비용은 100만 원이라고 나오죠.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비용, 이런 비용을 가변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생산량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도 생산 안 하죠. 그래도 돈 들어가는 돈. 임대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닫으면 뭐 임대료 안 내래요? 내잖아요. 생산량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정하게 내는 그런 비용을 고정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두 개가 다 합해서 비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비용을 놓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생산량이 자꾸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한다는데 어떻게 증가하는가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보고 그걸 나중에 함수식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요. 비용. 여기. 제가, 1,000잔을 만들 때, 1,000잔, 2,000잔, 한 달에 3,000잔, 4,000잔, 5,000잔, 6,000잔 이렇게 만들 때 1,000잔이죠. 만들 때 커피를 만들 때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가. 비용 얼마큼 들어가는가. 증가하겠죠. 뭐 그죠? 이게 점점 수량의 변함에 따라서 비용은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분해를 하면 어떻게 분해하냐면 우선 고정비용이라는 건
제가 1000잔, 2000잔, 3000잔, 4000잔 뭐 만들면 따라서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임대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고정비용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만큼 들어가요.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은 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100만 원 들어가요. 그죠? 자, 1000잔, 2000잔, 4000잔, 5000잔, 6000잔 지남에 따라서 가변비용은 어떻게 들어갈까? 가변비용은 이게 증가하면서 막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아니면 일정하게 증가할까?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이렇게 증가할 거고,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뭐 이런 형태로 증가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증가해요. 가변비용의 모습이죠.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 증가합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까? 이게 일정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증가합니까? 이 기울기가 굉장히 점점 가파라지지요. 그죠? 왜 비용이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량 1000잔, 2000, 3000, 4000 이렇게 증가하면서 왜 비용이 이게 일정하게 들어간다면 이게 만약에 1000잔 만드는데 100만 원씩 들어간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100만 원 할 때마다 이렇게 100만 원씩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고 왜 100만 원에다가 200만 원 갖다가 나중에 이게 뭐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가고 이게 뭐 700만 원 가고 이게 1000만 원 가고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이게 증가하더라도 이게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계 생산물하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잔, 2000잔, 3000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1000잔에서 2000잔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는 100만 원에서 똑같이 한다면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액은 100만 원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100만 원 증가할 텐데 이게 좀 더 많이 만들잖아요. 더 많이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0잔, 3000잔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여기에 보면 이 1000잔을 이 수량이 1000잔을 만들어 갔는데 1000잔을 만들었어요. 1000잔에서 2000잔 이렇게 만들 때는 사람이 얼마큼 필요했냐면 재료비가 100만 원만 필요했죠. 2000잔 만들 때는 여기에 100 증가하는데 100만 원 또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는 3000잔 만들려면 재료비가 100만 원 갖고는 모자라요. 왜?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니까 다음에 100잔 만들려고 하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100잔을 1000잔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800잔밖에 못 만들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수량이 여기 일정하게 계속 증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량을 채우려면 처음에는 이만큼 만들었는데 다음엔요. 뭐 재료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채운다고 하죠. 이때 10명을 고용했어요. 10명을 고용했는데 여기에 2000잔 만들 때는 1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플러스 10명에다 10명을 고용하면 여기 보면 2000잔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게 생산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3000잔 만들려면 10명을 고용하고 10명을 고용하고 또 10명을 고용하면 그러면 3000잔이 만들어지냐 아닌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노동 생산성이 작아지니까 사람들이 10명 고용하고 10명 고용하면 이게 3000잔이 만들어지냐면 이게 맨 끝에 이거는 다 못 만들어내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작용해가지고 생산성이 이게 한 8명 정도
그러니까 한 8잔밖에 못 만드니까 그 몇백 1000잔을 더 못 만들어내니까 플러스 1000잔을 갖다 못 만들어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명이 있어야 1000잔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여기는 1000잔, 그 다음 여기는요. 다음에는 1000잔을 더 만들려면 사람이 노동 생산성이 줄어드니까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구입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1000잔을 만들려면, 왜냐면 그 10명 갖고는 안 되죠. 10명 갖고 하면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한 800잔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투입해야 1000잔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사람을 더 투입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용이 이게 300이 아니라 이렇게 몇 사람 더 하니까 이게 500되고 이게 400이 아니라 이게 700되고 이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비용은 체증한다고요. 체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노동에 있어서의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또는 재료에 관한 재료에 대한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 MPK가 체감하니까 비용은 체증할 수밖에 없다. 여기 구간을 갖다 정확히 맞추려면. 그래서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비용은 체증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거, 폭발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증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체감하다가 체증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체감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렇게 조금 있을 때는 한 사람 쓰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쓰면 이 분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좀 더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커피 혼자 끓이고 이렇게 혼자 배달하고 혼자 이렇게 막 서빙하고 또 손님 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 한 사람 더 채용해 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커피 끓이고 한 사람은 계속 날라주느냐? 이렇게 분업을 해버리면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효율성이 생산량이 더 많이 이렇게 되고 비용은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요. 비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듯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바로 체증 모드로 갑니다. 이렇게 체증 모드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런 모습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일정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체감하다 체증하는 모습으로, 주로 체증하는 모습이 일반적 형태로 나타나요. 이제 물건을 나중에 생산할 때 이럴 때는 여기서 생산을 안 해요. 요만큼 생산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커피 이게 뭐 100잔만 만들자, 50잔만 만들자. 그러면 비용이 체감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윤 극대화를 못 한다고요. 되게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3000잔을 만들까, 4000잔을 만들까, 5000잔을 만들까. 여기에서 결정은 이제 할 거예요. 여기는요, 이론적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거의 안 하죠. 생산을 안 하죠. 그래서 비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증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조그만 구간에서 체감하다가 조금 지나다가 체증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가변비용의 모습이에요. 재료비에 관한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체증하는 이유는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이해가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더 쉽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관리자라는 사람을 둬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명 이렇게 채용하잖아요. 10명 하면 거기에 10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20명 중에 한 사람이 리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장, 부장 이런 사람을 하나 둬야죠. 그럼 부장이 하는 일은 뭐냐?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20명이 얼마큼 일을 잘하는가 그걸 감시하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결제 서류 안 가져와 이것만 해요. 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죠. 누구야 저기 자리 비운 사람이 점심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말이야 아직도 안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조이기만 하죠. 생산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이게 규모가 많아지면요. 3,000자에서 4,000자나 그러면 부장이 둘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면요. 뭐 임원이 있어야겠죠. 임원이 하는 일이 뭐냐? 커피 끓여줍니까? 아니면 뭐 배달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월급도 되게 많이 받아가요. 그죠? 딴 사람보다. 그게 회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관리자의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또 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비용이 생산이 많아짐에 따라서 체증할 수밖에 없다고요. 구조가. 그래서 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그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고 원래 경제 논리로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이용하든 저렇게 이해하든 하여튼 비용은 체증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가변 비용은 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체감마다 체증하는 형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총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는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하고 합한 거잖아요.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더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 위에 있는 것을 이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요 길이가 요 길이죠. 고정 비용이죠. 요게 비용의 모습이에요. 비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체감마다 체증하는 형태로요. 일반적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가지고 고정 비용만큼 올라가가지고 한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요. 꼭 뭐가 있냐면 그냥 지렁이가 이렇게 싹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뱀이 이렇게 싹 가는 그런 모습이죠. 뱀 지렁이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좋은 말로 용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용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거 승천한다 그러죠. 그것도 어디에서 승천하냐?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서 거기서 싹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이에요.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비용의 모습이에요. 비용은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량하는 게 아니라 체감하다가 체증하는 모습으로 그것도 여기 고정비용만큼 싹 꼭대기 올라가서 이런 모습으로 비용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게요? 비용의 성질, 이 사람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 체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 용이 하늘 날아가는 속도를 그냥 확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고정 비용만 들어가고요. 비용의 모습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로 표현할 수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함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C는 이렇게 뭐의 함수냐? 수량의 함수다. 플러스 함수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비용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수량의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건 3차 방정식이죠. 그죠? 3차 방정식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보면 A, Q의 3승 플러스 B, Q의 제곱 플러스 C, Q 플러스 D 이렇게요. 뭐 정확히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용은 예를 들어서 3Q의 3승 마이너스 4Q 플러스 5 Q의 제곱 Q 플러스 100 이런 형태로 턱 나타난다고요. 비용의 모습이요. 3차 방정식의 형태로요. 이렇게 싹 올라가는 모습으로요.
이 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 수량이 변함에 따라서 요 값은 자꾸 변하죠. 이게 가변비용이에요. 요거는요. 수량하고 상관없이 0이라도 이거는 내야 되죠. 생산 하나도 안 해도 돈은 내리잖아요. 이게 고정비라고요. 그래서 가변비하고 고정비하고 합해서 비용이에요. 수치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가변비용이고요. 이게 고정비용이에요. 그래서 가변비용하고 고정비용 합해서 비용을 냅니다. 라는 거예요. 가변비용이 뭐예요? 수량의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이죠. 수량이 증가하면요. 증가하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변비용이니까 원리대로 가변비용, 고정비용,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을 합한 것이 비용이다. 뭐 틀린 말이 뭐였어요, 그죠? 비용의 모습이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다. 수치를 보면 3차 방정식이다. 뭐 그게 어떻게 따른 얘기냐? 일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비용의 성질을 잘 파악을 한 셈이죠. 자, 그걸 파악을 하면서 몇 가지 좀 필요한 분석 도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이게 증가하는데 체증하는데 점의 기울기를 기울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변화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죠. 이 점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면 한계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 한계 비용, 이거는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것으로서 비용 함수를 이렇게 턱 미분한 거예요. 이 수치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계 비용이라고 그래요. 한계 비용, 여기에 마지널 비용, 코스트죠. 이거의 약자의 MC예요. 사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마지널 코스트, 이게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생겼나라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그 마지널 코스트가 필요한데 이 기울기죠, 기울기. 기업 분석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여기다 Q에다가 C를 그냥 그대로 나눠준 것은 평균값이죠. 거기에 값으로서 이건 평균 비용이라고 그래요. 평균 비용, 에버리지 코스트죠. 자, 이 평균 비용은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키를 전부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사람 수를 이렇게 착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비용에다가 사람 수량으로 딱 나눠두시, 그럼 한 사람당 평균에서 얼마큼 나오겠습니까? 그런 게 평균 키지요, 여기요. 그죠? 여기 평균 키를 보니까 뭐 172다. 아, 그렇게 커요? 네, 그렇게 커요. 자, 평균 키가 나오죠. 그게 평균의 개념이에요. 이거, 많이 쓰죠. 왜냐면, 그거 예를 들어서, 평균 것은 우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생수를 만드는, 캔을 만든다 그러죠. 자, 생수. 이거, 1,000원에 팔아요. 가격은 1,000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내가 얼마큼 만들어야 이윤이 극대화될까? 아니면 이걸 얼마 받을까? 그런 게 여기 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금 10,000개를 만들었어요. 10,000통을 만들었으면, 그럼 여기에 우선 한계 비용부터 얘기한다면 한계 비용은 하나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한계 비용이거든요. 근데 한계 비용이 알 필요성이 있죠. 왜 한계 비용을 하냐면, 자, 지금 10,000개에 들어갔습니다. 10,000개 만들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7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1,000원씩 받을 텐데 이거 하나 만들어서 내다가 팔면 700원이 생기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 만들어야겠습니까? 안 만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죠? 내가 얼마큼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걸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0,000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 평균 비용, 이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나중에 이 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한계 비용은 하나 더 생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얼마큼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20,000개에서 21,000개를 갖다 만들어요. 하나 더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한계 비용이에요. 근데 이 비용이 자꾸 증가하니까 한계 비용도 자꾸 올라가거든요. 아, 이거 800원입니다. 그럼 이거 20,000개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라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만들면요, 200원씩 남죠. 어디까지 만들까요? 제가 30,000개를 만들었어요. 30,000개를 놨더니 1,000원이에요. 비용이 1,000원이고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든지 말든지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만나는 곳에서 항상 수량을 결정하면 이윤이 가장 많아지거든요. 요까지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40,000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1,200원이 된다 그래 보세요. 자, 제가 이거 비용이 하나에 얼마씩 들어갔냐면 1,200원 들어가요. 근데요, 1,000원씩 팔거든요. 그럼 이거 팔면 얼마나 이익이 남겠습니까? 200원씩 적자죠. 그죠? 이거 만들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냐? 한계 비용하고 이 가격하고 같아지는 점까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지죠. 그래서 가격하고 한계 비용하고 서로 만나는 곳에서 서로 같은 점에서 나는 그만큼 생산하면 이윤이 극대화될 것이다. 거기다가 써먹으려고 한계 비용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생수 하나 더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그러기에 이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계 비용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몇 개나 만들어야 될까? 몇 개를 생산해야 될까? 몇 개를 생산해야 내가 이윤이 가장 많을까? 그냥 무조건 만들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무조건 많이 만들다가 적자 나니까. 그죠? 조금 만들면 조금 더 만들면 내가 이익이 더 생기는데.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얼마큼 만들어야 되는가? 얼마큼 만들어야 되냐면 가격하고 한계 비용하고 같은 점에 그만큼에서 내가 생산할 거예요. 여기는 30,000개를 생산한다고요. 30,000개를 생산하면 수량을 30,000이라는 수치를 갖다가 얻어내죠. 요만큼 생산하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윤들이 30,000개 될 때까지 이윤이 다 쌓여버려가지고 그만큼의 이익이 생길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한계비용, 가격하고 한계비용, 이걸 넘어서는 이만큼 하면 이윤이 자꾸 줄어들어요. 마이너스가 생겨서. 적자 난다고요. 그때 써먹으려고 한계비용이라는 게 필요하죠. 얼마큼 만들었으면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한계비용은 이 수치로 본다면 금방 만들어요. 한계비용은요, 어떻게 하냐면, 한계비용이라는 것은 비용을 한 단위 더 증가할 때, 비용이 얼마큼 증가합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죠. 비용 함수를
그냥 수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수량이 변할 때, 즉 수량이 이렇게 변할 때 비용이 얼마큼 변합니까? 비용이 얼마큼 변하는 거죠. 여기 왜 D 썼다고 이건 델타 저렇게 써놨습니까? 이건 연속 구간이라고 보고, 이건 한 점의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 구간이 델타 Q고 델타 C인데, 이게 점점점 작아진다면 점에 대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구간에 대한 기울기죠. 그 구간이 굉장히 작아진다면 점에 대한 기울기죠. 점에 대한 기울기죠. 그걸 미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미분 기호는 dQ분의 du. 그러니까 수량이 변할 때 C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거는 비용 함수를 갖다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는 건요. 미분 안 배웠는데 저번에 10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걸 미분하면요. 3AQ의 제곱이고요. 이거는요. 이 두 가서 2BQ고요. 이건 C예요.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이걸로 얘기하자고요. 이걸 얘기하면요. 한계 비용은요. 이거 C를 갖다 미분해 준 거니까 이게 3, 3은 9Q의 제곱이고요. 8Q고요. 이건 5.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같도록 1,000원이라고요? 그럼 1,000원이면 여기 Q의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에다 이거 1,000원 하면은 이거 Q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Q의 값이 그 Q의 값이 생산을 그만큼 하면 이윤이 가장 많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큼 생산해야 됩니까? 그때 써먹으려고요. 한계비용. 한계비용 함수는 요거 그대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요. 그때 써먹으려고 그때 필요해서 한계비용이란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제 비용을 분석할 때. 기업에서는 우리 생산자 균형에서 보면 자, 얼마큼 생산해야 이윤이 극대화됩니까? 생산해서 노동과 자본을 얼마큼 써야 됩니까? 생산자 균형이죠. 근데 그런 건 난 노동, 자본, 생산 비용은 잘 모르겠고, 내가 몇 개 생산해야 돼? 그래야 내 이윤이 많아지지? 최고로 많지? 그거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비용 함수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래? 난 몇 개 생산해야 돼? 그러면 내가 돈을 그래야 돈을 제일 많이 벌지? 제일 많이 벌게 해주는 그 몇 개 생산해야 되냐고, 이윤의 극대화된 생산량이 얼마냐고. 그거 어렵긴 뭐 어려워. 그냥 미분해가지고, 비용함수 있으면 미분해가지고, 가격이가 얼마죠? 1,000원이야? 1,000원 딱 하면 값이 톡 나오는 걸. 그만큼 생산하세요. 여기서는요. 3만 개 생산하세요. 그러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질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량을 갖다 보장해주는 그런 비용,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은 그림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1,000, 2,000, 여기 1,000, 2,000, 여기 3,000, 4,000, 5,000, 6,000 이런 형태죠. 수량이 변함에 따라서 한계 비용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한계 비용은 구간의 기울기, 즉 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완만했다가 점점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그죠? 여기는요. 점점 작아졌다가 커지는 형태로 된다고요. 이 체감하다가 체증하죠. 이 사이,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기울기가 달라지는 점이죠. 그죠? 그 변곡점이죠. 그럼 요게 정확히 요 점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요 점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청이라면. 요 점의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이렇죠.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체감하죠. 체감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려놓는다고요. 체감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요. 점점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고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체증하면서 커진다고요. 그래요. 그거는 한계 비용은 이런 모습이에요. U자 모양이죠.
이차 방정식 이거 어떤 모양이에요? U자 모양이에요. 그 U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고요. 요 이렇게 딱 되고요.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가격하고 여기 가격이 있으면 가격이 1,000원이라면 1,000원 하면은 여기 요만큼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 맞는 요만큼 생산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요만큼 생산하시라고. 그림으로 풀면 여기다 가격 딱 이게 집어넣으면 요만큼 생산하라고 할 거고요. 수치를 표현하면 이렇게다가 가격 1,000원, 1,000원에다가 붙여놓으라고. 그만큼 Q를 풀면은 그 이윤이 극대화된다고요. 그 뜻을 모르려고 한계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비용 중에서 비용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승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특징을 알겠는데 그걸 나중에 경영에다 필요한데 굉장히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한계가 한계 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비용은 왜입니까? 평균 비용은 가격이 이거 얼마 받을까라는 그런 거 할 때 아까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얼마 받을까? 1,000원 받아야 될까? 1,500원 받아야 될까? 그때 가격을 설정할 때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얼마나 남는 거야?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큼? 그거 날 때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거 가격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1,000원이라는 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필요하다고요. 평균 비용이란 개념은 평균적으로 얼마큼 들어갔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만 개 생산했어요. 자,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갔을까? 여기 Q로 2만 분에 이게 총 비용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2만 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개당 이게 평균이거든요. 한 개당은 얼마 들어갔냐? 한 개당 2, 9, 18, 900원. 한 개 9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평균이라고요. 이거는 비용의 합계죠. 나 뭐 인건비든 뭐 이런 자본비고 난 잘 몰라. 돈 얼마 들었어? 이렇게 하면 예, 지금 1,800원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개당 얼마 들어간 거야? 우리가 2만 개 생산했으니까 2만 개에다가 1,800만 원, 한 개 900원이요. 그 한 개 원가가 900원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좀 무식한 사장한테 무식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뭐 무식하는 건 아니고 뭐 그냥 그게 평균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좀 알아먹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하나 만들 때 그 900원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뭐냐면 평균 비용이, 평균 비용이 900원입니다. 평균은 뭐, 죽을 평균이 얼마냐고. 한 개 900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상하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뭐죠? 자,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은 한 개당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지금 900원 들어갔어요. 생수를 만들었더니 지금 내가 2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900원 들어갔다고요. 한 개에. 원가가 900원이라고요. 나 얼마 팔아야 돼요, 그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900원 넘게 팔아야죠. 그래야 내가 이익이 되죠. 1,000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되지. 1,000원 받으면. 그럼 100원씩 남죠. 그거 다 팔으면 얼마예요? 얼마 남아요? 2만 개 팔았으니까 100원씩 남으니까 200만 원 벌겠대. 그죠? 가격 얼마 받을까? 라고 가격 결정할 때 이게 써먹고요. 1,000원 받으면, 그러면 또 그때 이익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러면 이익이 200만 원 버는 거죠. 그때 평균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돈을 더 남기고 싶다고요. 그럼 가격을 얼마 받을까? 1,500원 받으라고요. 그럼 얼마 남아요? 한 개당 600원씩.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600원씩 남으면 2만 개씩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 비용은 가격을 설정할 때, 그리고
이윤이 얼마나 됐나 봤을 때, 그런 거 할 때 평균 비용이란 개념이 필요하죠. 한계 비용은 몇 개나 생산해야 이윤이 극대화되는가, 그럴 때 필요하다는 거죠.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 같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평균 비용에다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가격을, 소비자 권장 가격을 얼마로 할까? 그거 어떻게 결정한다고 보세요? 평균 비용을 보고 적절히 그냥 거기다가 뭐, 비용에다가, 평균 비용에다가 뭐 한 1.2, 1.5 이런 형태로 그냥 적당히 비율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관례적 비용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기업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격을 항상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거 다 팔면 이익이 얼마큼 되는 것이 나오죠. 그럼 잘 못 팔면 어떻게 되냐? 이익이 좀 줄어들죠. 식으로. 그래서 다 뭐 수지 계산 미리 해가지고 가격을 설정하죠. 이거 가격 매길 때 필요해요. 이익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익이 얼마큼 되는가, 그거 할 때 이게 평균 비용이 필요하죠. 기업에서 꼭 필요하죠. 한계 비용이요. 한계 비용 다음으로 그 평균 비용이 필요하죠. 자,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까 그 생수를 만드는데 그 한 개당 2만 개 만드는데 한 개당 900원 들어갔어요. 근데 900원 들어갔는데 가격을 얼마 붙이면 되겠습니까? 뭐 싸게 해. 그래서 그냥 500원 붙여. 그럼 500원 붙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500원이면. 금방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붙이시면 회사 아주 그냥 망가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가격하고 갓도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우리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900원씩 들어갈 때는 900원 이하에 들어가는 건 가격을 그렇게 형성하면 안 되고요. 적지 않고요. 900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0원 정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럼 한 10%가 남아가지고 매출액의 한 10%는 우리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1,000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권장할 수가 있죠. 사장님한테. 그러면 뭐,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럼 많이 받으면 되죠. 아니, 그렇게 많이 받을 능력이 있으면 가격 비싸게 받고요. 근데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생수 한 개 10,000원이다. 팔면 이익이 많이 남죠. 근데 누가 하나도 안 사 먹어요. 그러면 가격이 형성도 되지도 않거냐, 다 안 팔리면 내가 그거 다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팔 수 없으니까 팔 수 있는 만큼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요. 옆에 관례도 한번 보고 우리 다른 상품들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얼마큼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가격을 딱 매기게 되는 거죠. 주로 기업에서 이 평균 가격이, 평균 비용이 나오잖아요. 한 개당. 거기에 보통 최소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 이상은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 권장 가격은 나오죠. 근데 이게 물건 빠지는 게 이게 잘못하면 재고 날 가능성이 많다든가 유통 구조가 이렇게 완전 복잡하게 돼 있다든가 그럼 거기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개 거기에 한 1.5 이렇게 곱해가지고 한 50%를 더 올려버리죠. 그런 것을 마크업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비용에다가 얼마큼 더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1.5로 곱해버린다고요. 이거 900원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한 1.3 정도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3927, 1170원 이런 형태로 가격이 붙지만, 이게 그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5 이런 형태로 해요. 그래서 그게 소비자 권장 가격을 이렇게 딱 내다 판다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잘못하면 재고가 많이 쌓이죠.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 의류는요,
완전히 할인, 뭐 50% 할인, 30% 할인, 뭐 이런 집에다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럼 옷을 무게로 달아서 팔아요. 이렇게 딱 팔아가지고 대충 이런 형태로 팔아요. 그 헝겊감으로 팔죠. 안 파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의류 같은 경우는 딱 하면 생산비에 곱하기 처음에 시초 가격을 한 2배 잡아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1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가격을 20만 원에 판다고. 20만 원 팔다가 재고 남잖아요. 그럼 30% 세일해요. 그럼 6만 원 사가지고 14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는요, 또 50% 세일해요.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봄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시초 가격을 곱하기 2 정도 해가지고 가야 뒤에까지 나중에 가면 되게 이익이 한 30%, 40%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죠. 여기 아파트 가격, 이런 뭐 빌라 같은 거 뭐 지어놓고 그 아파트 가격 어떻게 설정합니까? 이 집 뭐 30평인데 1억 6천입니다. 아니 왜 1억 6천이야? 어떤 때는 1억 8천이고 이런 저하고 그런 걸 딱 앞뒤로 딱 감안해가지고 분양이 얼마큼 될 것인가라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공사 원가 있잖아요. 원가 들어가는 것에 거기다가 몇 배 해가지고 쫙 해서 몇을 곱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딱 해요. 시간이 지나죠. 가격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얼마인지 깎아줘요. 집이 지금 내가 27 졌는데 27 다 팔고 말이죠. 2채 남았어요. 그때는 충분히 이익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는요 가서 늦게 왔으니까 뭐 난 돈 더 내라 그런 소리를 못하죠. 한 20%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이 그러면 적자죠. 물론 적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기존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물에 안 팔리는 것보다는 한 20% 깎고 말아줘요. 속된 말로 반값 해주세요. 반값에 해줘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만약에 100개 줬는데 지금 다 팔리고 뭐 자녀 세대 분양해가지고 뭐 2채, 뭐 3채 이렇게 남았다. 분양가의 분양가가 얼마예요?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이에요. 그래요? 1억 원만 줄게. 그 집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미쳤나? 이게 원가가 이게 1억 5천 들어갔는데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럼 계속 뭐 혼자 계속 갖고 있든가. 그럼 어떻게 해요? 건설업자한테는요. 돈이 아쉽잖아요. 그거 귀찮기만 하고 계속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 또 둬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태까지 이익 많이 남았으니까 상세해가지고 그냥 하게 반값에다가 줘버린다고요. 반값에는 좀 그렇고 한 60% 내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렇게 만약에 이런 3억 원짜리 60% 1억 8천 1억 8천 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1억 8천 내면 되지. 그러면 내가 팔지. 1억 5천은 반값은 그냥 참 자존심이 상하지 못 팔지. 그럼 1억 8천은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1억 8천을 집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산다. 그리고 현금을 이 가방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다 현금이거든. 딱 바로 여기 현장에서 그냥 딱 줘버린다. 반값 주라. 하면요. 일주일에 생각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가면서 현금 있다. 지금 당장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 현금이 금방 생긴다면 그러면 반값 현금 좋아 그냥 바로 줘버려요. 물건 싸게 사는 방법이죠. 시장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게 통용되는 거죠. 현금이 필요한 데는 현금을 보장을 해줘가지고 딱 하죠. 이런 큰 술값 많이 나는 술집에서도요. 카드 딱 넣으면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하면 오늘 뭐 30만 원 나왔습니다. 50만 원 나왔습니다. 50만 원 카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 고맙습니다. 하지요. 제가 지금 현금으로 바로 드릴 테니까 45만 원만 합시다. 하면 예? 네. 그러면 안 줄 것 같죠? 진짜예요? 그러죠.
진짜죠. 팍 바로 줘요 그래요. 술집에서 뭐 그런 일이 카드 수수료가 있으니까 카드 수수료 4, 5%예요. 카드 수수료만 나가요. 이 세금 신고가 딱 정확해가지고 탈세를 못 한다고요. 나중에 세금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5%는 하는 게 좋죠. 그런 거 어디서 협상하냐고요. 술집에서는 잘 협상이 조금 잘 안 되고요. 액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병원하고 할 때예요. 병원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수술하는데 얼마예요? 뭐 라섹 수술하는데 얼마예요? 200만 원이요. 그래. 치과 여기 뭐 이빨 뭐 하는데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예요? 200 두 대면 400, 500 뭐 이렇게 하죠. 그럼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 누구 소개로 왔는데 그래요. 그렇네. 그럼 한 10% 깎아줘요. 10% 깎아줘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10% 해봐야 180만 원이죠. 말없이 조용히 내면 200만 원 다 내는 거고 착한 사람이고 그죠? 내가 이제 또 당구 손님 되겠네. 내가 뭐 여기 앞으로 계속 올 건데 뭐 좋은 게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럼 180만 원 해준다고. 더 싸게 하는 방법이요? 저요. 카드 결제하지 않고 현금 결제할게요. 그럼 얼마나 드리면 될까? 현금으로요? 예. 현금으로 저희가 영수증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뭐 한 2, 30만 원, 한 10% 더, 20% 더 이렇게 다 깎아줘요. 진짜로 깎아줘요. 현금으로 준다. 영수증 필요 없다. 그럼 치과에서는 말이죠. 자기는 과표로 안 잡잖아요. 세금 탈세하잖아요. 그리고 카드가 아니라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현금의 힘이죠. 어차피 돈 줄 거. 그래서 몇십만 원씩 팍팍 깎는 거예요. 진짜로요? 예. 저 그렇게 해요. 저 병원에 가서 병원비 깎는 놈이 있어. 나. 그리고 깎아줘서 고맙습니다를 내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 현금 줘서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인사해요. 나도 카드 내면 좋지. 근데 바로 드린다고 바로. 이제 돈 줬는데 또 돈 안 받았다 그럴까봐 부자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넣어드릴게. 핸드폰 들고 바로 넣어드릴게. 그럼 난 나가면 이게 돈을 냈구나. 거기서는 받았구나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다 증거를 갖다 영수증 대신에 근거를 하면서 세금은 서로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은 싸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20, 30%는 그냥 까진다고요. 최소한 10%의 이익은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현금, 이 카드를 이렇게 받아도. 왜냐면 한 10%는 의무적으로 깎아달라는 게 뭐냐면, 카드 수수료가 한 5% 되죠. 세금 있잖아요. 세금 20%라고요, 보통. 근데 그 금액에 거기에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과표가 막 노출되고 하니까 그 세금을 해서 한 5% 이상을 본다고요. 고액 같은 경우는 그럼 뭐 한 10% 이런 형태 이익을 보죠. 이렇게 한 10% 내지 15%, 심하면 20%, 30% 이익되는 것을 갖다가 10% 깎아달라는데 그 뭐가 큰 문제야. 그죠? 병원비도 깎는 사람 다 있네. 많죠. 한약 찍겠습니다. 한의원 가잖아요. 한의원 가면은 뭐 침도 놓고 뭐 이따가 약을 좀 한 드셔야겠네. 약 뭐 딱 정해져 있죠. 뭐 그래서 보통 뭐 보약 한 30만 원이고 뭐 용 들어가면 한 40만 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만 원. 그 약값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럼 40만 원 내라고요. 원장님 현금으로 바로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싸드릴 테니까 10만 원만 깎읍시다. 이렇게 하면
허허허허 웃어요. 뭐 진짜 그 참 제 병원비 깎는 사람 처음 보겠는데 역시 경제하는 사람은 틀리구만요. 예, 그렇죠 뭐 바로 그 요령이죠. 이게 바로 이런 평균 비용 이런 것을 갖다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생활에 가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고액 들어가는 것을 현금으로 내는 거. 물론 국가에서 뭐 세금을 탈세할 가능성을 동조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다 그래서 뭐 벌을 내리거나 뭐 세금 제대로 내게 해가지고 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탈세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뭐 치과나 이렇게 뭐 성형 수술하는데 이런 데는 보면 그 가보면 의사하고 바로 붙지 않고요. 딱 가면 큰 병원 같은 데 보면 그 뭐 실장이라는 사람이 간호원도 아니고 행정 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이 실장이라고 앉아가지고 돈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죠. 의사는 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건 어디 해가지고 돈이 얼마고요. 돈 다 계산해요. 그 사람은 그 뭐 간호사는 아니죠. 그렇다고 의사는 당연히 아니고 그 사람은 뭐냐? 그렇다고 뭐 행정하는 업무 해가지고 물론 행정 업무 하긴 하죠. 그 사람들은요 실적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달라집니다. 월급은 되게 조금인데 실적이 많으면 많이 돈을 가져가죠. 자기네도 그런 거 드는데 뭐 거기 가서는 뭐냐면 그냥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얼마예요? 그럼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카드 되죠? 예, 카드 되지요. 뭐 안 물으면 할인 안 해줘요. 근데 그 사람하고 협상하라는 거죠. 협상 딱 하면 맞아 바로 저 얼마라고 됩니다. 요 얼마 전에 내가 아니라 집사람의 와이프의 MRI를 찍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장소는 미아 상거리에 있는 척병원이라고 아주 뭐 허리 척 고친다 그래가지고 척병원인데 척 고치기는 돈만 척 걷더라고요. 그 병원 가서 가자마자 뭐냐면 증세가 어떤지 MRI부터 찍어야겠네요. MRI 한 번 찍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MRI 찍고 그다음 수술비는 또 별개고 다짜고짜 MRI부터 더 가더라고요. 근데 MRI 그 50만 원 그냥 진단보는데 5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아깝잖아요. 그죠?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MRI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럼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고. 근데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약이나 먹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나면 잘 날 겁니다. 그럼 왜 MRI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 날강도 같은 놈들 말이지 돈이나 적기나 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MRI 딱 찍죠. MRI 깎아주세요. 참 주체가 없죠. 깎아주는 명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 전철에서 보니까 저 의정부 척병원생이 있다는데 보니까 지하철에서 보니까 7월 말까지 25만 원이라고 써 있대요. 여기는 의정부 척병원이 아니라 미아 성북구의 척병원이니까 여긴 왜 25만 원을 안 해주냐. 그러면 내가 의정부에 가서 거기서 MRI 찍고 일로 올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MRI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장소 이동 화면에 따라서 50만 원짜리가 25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느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깎아주라 라는 거예요. 담당 의사는 전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따 실장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실장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장 해가지고 뭐 돈 바로 내게끔 만들죠. 실장하고 있길래 또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래도 이 규정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만 깎아달라는데, 그래도 규정상 뭐 좀, 그럼 현금 낼게. 그러니까. 그러시다면요, 뭐, 바로 10만 원 깎았죠. 뭐, 150만 원에서. 아주 10만 원 벌게 하시오요. 비율을 보면 20%죠. 그래서, 눈 깜빡았을 때, 돈 벌면서 버리면서 벌면서, 그렇게, 예. 그 집에서는 참 나보고 협상 잘한다고, 뭐 무슨 협상은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그렇죠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바가지 썼더라고. 왜요? MRI 찍고 나니까 결과가 그 가격 해놓고 나서 이제 다 해서 MRI 딱 찍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심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가지고 간단하게 뭐 주사 정도만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괘씸한 그 집사람 좀 집에서 푹 좀 입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통원 치료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괜히 이런 거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한편으로는 돈 벌면서 돈 벌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건데 한번 활용해 보세요.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소위 말해서 깎는 거 거래 안 하는데 그거 없어요. 다. 뭐 우리는 뭐 정찰가입니다. 정찰가지요. 정찰가인데 백화점에 뭐 정찰가 그것도 아주 금액이 커지면 다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뿐이지. 자, 평균 비용은 이런 데 써먹는 겁니다. 평균 비용은 여러 가격을 설정할 때, 이윤할 때 그때 써먹어요. 자, 평균 비용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평균 비용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Q분의 C 이렇게 계산이 되죠. Q분의 C를 갖다 Q로 나눠주는 거예요. 수치로 본다 하면 이 평균 비용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Q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AQ의 제곱이고요. 이 Q로 하나 나눠줬으니까 없어지죠. 이것은요, BQ고, 이건 C고, 이건 Q분의 D고요. 평균 비용. 그 평균 비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으로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3Q의 제곱이고요. 이거는요, 4Q고, 이게 5고, 그 다음 이거는요, Q분의 100, 이거죠. 여기 한 가지 뭐 재미진 않지만 이상한 현상은 비용을 Q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평균 비용이 돼요.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하고 평균 고정 비용하고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평균 가변 비용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조업 중단점을 갖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나중에 써먹을 텐데, 이거는 Q에다가 VC, 그러니까 가변 비용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평균 가변 비용이죠. 가변 비용이죠. Average Variable Cost죠. 그래서 AVC예요. 물론 AFC도 있어요. 평균 고정 비용도 있죠. 이건 가변 비용이 아니라 고정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고정 비용이죠. Q 이거는 평균 가변 비용이지만 이거는 평균 고정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 가변 비용의 고정 비용은 이것만 알면 이건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평균 비용하고 평균 가변 비용하고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평균 가변 비용은요. 평균 가변 비용은 가변 비용에다가 Q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가변 비용이잖아요. 가변 비용이니까 요게 상수가 뺀 나머지가 이걸 Q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AQ의 제곱이고 플러스 BQ 플러스 C예요. 그럼 평균 고정 비용은요. 평균 고정 비용은 요게 평균 고정 비용이에요. 요게 평균 가변 비용이고요. 그래서 평균 비용은 말이죠. Q로 이렇게 딱 나눠줘 버리잖아요. Q로 나눠줘 버리면 이게 평균 비용이 되죠. 그다음 가변 비용을 Q로 나누잖아요. 평균 가변 비용이고요. 고정 비용을 Q로 나누잖아요. 평균 고정 비용이에요. 그래서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에다 평균 고정 비용은 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A를 다 지워버리면요. 비용은 가변 비용에다 고정 비용이고 Q로 다 나눠버리면 여기다 A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 돼요.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평균 비용은요. 요거는 평균 가변 비용이고 평균 고정 비용하고 합한 것으로 해서 평균 비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나중에 수리 분석이나 필요할 때 원가 산정하고 뭐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용과 비용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여기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평균 비용은 이렇게 U자 모양의 이렇게 U자 모양으로서 이런 형태 U자 모양으로 이게 또 있다고요. 근데 여기 Q분의 이게 100일이 있으니까 U자 모양인데 약간 변형된 U자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U자 모양 되고 여기 평균 가변 비용은 이것도 U자 모양으로 돼 있죠.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그리고 평균 가변 비용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수치에서는 안 나타났죠. 어떤 밀접한 관계이냐면 여기 평균 비용하고 한계 비용하고 만나는 점이 한 점이 딱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한계 비용하고 만나요. 만난다는 건 같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점에서는요, 어디하고 같냐면 여기 평균 비용이 이렇다면 여기가 최저점이거든요. 최저점에서 한계 비용하고 같다고. 이 최저점이 만약에 100이라면 이 100이라는 수치를 평균 비용에다 100이라는 수치를 여기다 대입하고 한계 비용을 여기다 100이라는 기업을 하면 이 값은 딱 같아지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그건 제가 조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속성이죠. 구조적으로 딱 같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좀 어렵게 시험을 문제 낸다 하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같아지면 증명하라.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진짜 비용에서 나온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라면 두 비용은 이게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람이라면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라면 이 두 사이에는 사귀는 사람이라고. 사귀니까 만나지. 그죠? 만난다고. 어디서 만났냐?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서 거기서 만나요. 그걸 여기서는 아마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거하고 요거는 아무 없을 것 같은데 그림을 보면 만난다는 것을 금방 나타나요. 만난다는 것을 증명을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을 여기다가 그려보면 알아요. 이걸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비용을 그려야죠. 평균 비용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평균 비용은요. 좀 그림이 좀 까다롭죠. 그림으로 그리는 것. 수치로 보면 저렇게 간단한데 여기에 접점을 그려요. 평균 비용 여기다 이 원점하고 이렇게 쫙 접점을 이렇게 그려요. 접점을 딱 그린 다음에 요 점에 탄젠트 세타 값이 평균 비용이에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요 밑변분의 높이. 요게 Q고 요게 C거든요. Q분의 C가
Q분의 C가 평균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탄젠트 세타의 값, 밑변분의 높이죠. 즉, 요 기울기, 요게 밑변분의 높이예요. 요 비율의 값이 뭐냐면 평균 비용의 값이라고요. 요 점에서. 근데 왜 여기 접점을 그었냐면, 만약에 요 1000잔일 때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 점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 점, 탄젠트 세타 값, 즉 밑변분의 높이, 평균 비용이죠. 요 점의 평균 비용은 요 밑변의 높이로서 요게 가지고 이런 기울기가 평균 비용이고, 근데 이 탄젠트 값은 말이죠.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값이 작아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요 기울기의 값이 점점점 각도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점에 가서는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체감하면서, 그냥 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죠. 체감하면서 이렇게 줄죠. 근데 요 점이 최저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요, 이게, 이 점하고 만나는 이 탄젠트 값, 즉 밑변분의 높이는요, 이거는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세타 값이 올라가잖아요.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점점 커지죠. 평균 비용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체증한다고요.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이 평균 비용이 어디냐면 여기다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다 표현하는 값이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냐면 요 점, 요게 요 최저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어딘가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런데 요 점에 탄젠트 세타 값 밑변분의 높이의 이 점의 요 기울기가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는요. 근데 한계 비용 같은 경우면 요 점의 요 기울기가 한계 비용이에요. 요 점의 기울기가 한계 비용이에요. 근데 요 점이 있을 때는요, 이 점은 서로 공유하고 있죠. 이때 이 점의 기울기 한계 비용이죠. 반면에 평균 비용의 값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은 한계 비용이면서 평균 비용인 그 점이죠. 근데 이 점이 하필이면 평균 비용이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있을 때는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하고 이렇게 같은 값이, 기울기가 같아요.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죠. 같다는 얘기는 이 도표로 얘기해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그 점이 어디냐면 그 점이 바로 여기 최저점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요게 요 최저점이 어디하고 만나냐? 한계 비용하고 만난다고요. 한계 비용을 쭉 만나니까 어디에 만나냐면 요 점하고 만나죠. 여기 요 점이죠. 한계 비용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평균 비용은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요. 평균 비용은 두 비용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렇게 평균 비용의 모습은 점점점 체감하다가 체증하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증가하는 이 점을 지나서 점점점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적당한 시점에서 여기에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즉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이 요 최저점을 이렇게 툭 뚫고 지나간다고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외 없이. 예외가 있을 턱이 있나요? 생산을 이렇게 나중에 성질 갖다 분석을 하려고 하면 가격을 얼마로 할까? 아니면 얼마큼 생산해, 한계 비용 얼마큼 생산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요만큼 1000이라는 수치를 생각할 때 1000에서 2000으로 증가할 때 보면 한계 비용은 이렇게 감소하죠. 물론 평균 비용도 감소해요.
어느 정도 지나죠? 근데 여기는 감소에다가 여기는 증가한다고요. 증가하는 구간이죠. 이만큼 지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계 비용도 증가해요. 평균 비용도 증가해요. 근데 한계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해요. 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도 있겠죠. 쓸모없는 정보지만. 생산량별로.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어디 써먹을 일은 없어요. 왜? 그래프만 이게 딱,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즉,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은 어떤 관계이냐면, 이렇게 U자 모양이에요. 둘 다 U자 모양인데,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이렇게 평균 한계 비용이 있을 때, 최저점에서 한계 비용이 최저점에서 상승한 적당한 점에서 평균 비용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싹 지나간다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말로 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U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둘이 어떤 모양이 생겼습니까? 이런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U자 모양으로. 근데 어떤 둘과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글쎄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 갖고는 구경을 못하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림으로 보면요. 그래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관계죠. 이 두 개는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중에 시장 분석에서 나올 거예요. 아까 생수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고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큼 생산해야 이윤이 최고로 많아지나요? 요만큼 생산하세요. 그래요? 요만큼 생산하면 그럼 한 개에 평균적으로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는 얘기인데 요만큼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익이 얼마예요?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예요? 이윤이 얼마큼 됐냐고? 그럼 평균 비용을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여기에 많은 요만큼 이익이잖아. 한 개당. 이만큼 이익인데 이만큼 생산한 것을 다 팔면 이만큼의 이익이 생깁니다. 극대화된 이윤을 계산할 때 쓴다고요. 아주 편리하게. 그럴 때 써먹을 건데 지금 당장은 안 써먹어요. 좀 이따가 써먹죠. 이번 한 주말 가서 써먹지 않을까. 뭐 주말은 아니고 주 후반에 가면 써먹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튼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은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비용은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3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은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어떻게?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이 폭발로 증가합니다. 요건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비용을 좀 분석하면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이라는 게 나중에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U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근데 그냥 U자가 아니고 둘 사이에는 서로 엉키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 하나라고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최저점을 한계 비용이 톡 뚫고 지나가는 요 점이라는 거예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잘 기억해둬야죠. 왜냐면 나중에 원가 분석하고 막 뭐 가격을 얼마 받고 뭐 얼마 그 이익이 얼마큼 되고 뭐 그거 다 계산할 때 이게 다 필요하니까 비용 분석할 때. 그래서 가격만 결정 안 됐을 뿐이지 가격만 결정되면 한계 비용하고 얼마큼 생산해야 되는지 그다음 얼마큼 이익이 얼마큼 나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알게 돼 있다고요.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그것도 단 가격을 모르죠. 가격은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그 전에 우리 비용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비용을 갖고 지금 가격만 알려만 주면 나는 얼마큼 생산해야 되는지 한계 비용을 통해서 그다음 그게 도대체 얼마큼 돈이 남은 건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걸 다 판정을 시켜주는 그런 지표가 이런 그림에서 나타난다고요.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로 나오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 평균 가변 비용의 모습이에요. 평균 가변 비용
이것도 용도가 많죠. 왜냐하면 원가를 분석할 때 써요, 이것도요. 평균 비용인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잔당 재료비가 얼마야? 그 다음 여기에 한 잔당 임대료가 얼마야? 이것을 분석할 때 쓴다고요. 원가 분석하는 거죠. 그때 써먹으려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왜 써먹습니까? 아니 그게 사업하는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아이 적자나서 안 되겠다. 그때 아이 문 닫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평균 가변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또 그리고 돈이 얼마큼 들었는지 그걸 알 때 평균 가변 비용이 필요하죠. 그럼 뭐 조금 이따 보더라도 평균 가변 비용은 이런 형태로 계산된다고요. 평균 가변 비용만 하면 평균 고정 비용은 저절로 알아요. 평균 비용을 아니까. 평균 가변 비용은 어떤 모습이냐, U자 모양이라고요. U자 모양인데, 그런데 이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과에는 두 개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귀는 관계라서 둘이 만나는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러면 평균 가변 비용은 무슨 관계이냐? 얘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한계 비용과 무슨 관계가 있고, 평균 비용과 무슨 관계가 있고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뭐냐?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하고 둘이 사귀어가지고 만난다라는데 평균 가변 비용도 얘하고 사귀어요. 얘하고는 안 사귀어요. 얘하고 사귀죠. 얘하고 만난다고요. 만나고 그럼 이 사람하고 이거는 무슨 상관관계냐? 서로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그 상관관계죠. 집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언니고 이게 동생이라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서열에. 평균 비용은 밑에 그려져요. 그러면서도 여기 이 사람하고 언니하고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그 동생이 몰래 또 만나가지고 또 사귀는, 그러니까 드디어 막장 드라마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정제하게 막장 드라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언니가 사귀는 남자를 동생이 말이죠, 몰래 가서 만난다? 그것도 어디서 만나느냐? 언니는요, 몰래 만나는데 평균 비용 최저점, 거기서 한 번만 딱 만나죠. 얘도 만나요, 얘도 어디서 만나냐?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에서 한 번만 딱 만나요. 그것도 언니하고는 안 만나요. 요 사람하고만 만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드라마 중에서 막장 드라마에 거의 뭐 복수할 거야 하는 그런 드라마의 일부지요. 그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여기서 증명을 하면, 자, 평균 가변 비용은 어디에 있냐면, 평균 가변 비용은 평균 비용에다가 이 비용에서 이렇게 접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 가변 비용에서 여기에 접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요 점이죠. 그래가지고 요 점의 탄젠트 값, 요 값이 뭐냐면 평균 가변 비용의 값이에요. 자, 탄젠트 값이 여기 점점, 여기 접점이라는 것은 이게 최저점이라는 얘기고, 점점점 체감했다가 체증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U자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이게 최저점이에요. 평균 가변 비용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점이 있을 때요, 이 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최저점이 어디에 위치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한계 비용의 최저점하고 평균 비용의 최저점, 그 사이에 있어요, 이게. 이 최저점은요. 여기 있다고요. 요 사이에 있다고요. 요 밑에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근데 요 점에 기울기가 얼마큼이냐면, 탄젠트 세타의 값이 밑변분의 높이죠. 요 점의 기울기가 요 위에 있는 한계 비용의 요 점의 기울기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기울기가 평행이에요. 기울기가 평행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요. 요 점의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요 점의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평균 가변 비용이죠. 요거는요, 요 점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건 한계 비용이죠. 기울기가 같아. 이게 기울기고 이게 기울기예요.
근데 같다라는 얘기는 같다. 그림에서 보면 같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은 이렇게 점을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쭉 내려오는데 어디에 내려오느냐? 이 최저점이 한계 비용하고 만난다고요. 한계 비용을 만나가지고 어디였냐면 이 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만나죠. 여기 언니로 구성되어 있는 평균 비용 여기서 이렇게 이렇냐? 만나느냐? 안 만나요. 언니는 싫대요. 여기서 만나죠. 평균 가변 비용은 모습이 여기 요 사이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평균 가변 비용은요. 그래가지고 이 최저점이 어디냐면 한계 비용의 최저점이 여기서 만나게 딱 돼 있죠. 구조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만나는 관계죠. 여기에 보면 여기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은 서로 이렇게 만나냐? 이 끝까지 가도 끝까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은 안 만나면서 이 동생하고 여기는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수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셋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이런 관계가 있음을 갖다가 증명하라 하면 이게 만약에 아까 이게 4천이고 하면 여기다 4천이라는 수치를 집어넣고 여기다 4천이라는 수치를 집어넣고 둘이 수치를 갖다 비교해 보면 각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점은요. 이게 만약에 3천이다 그렇게 하면 3천이라는 수치하고 여기 3천이라는 수치라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지 않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점수로 딱 나온다고요. 증명하는 방법이죠. 증명하라 그렇게 하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 경제 분석하는데 미시경제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분석하는데 많이 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명하라는 거지. 뭐 심심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 구조를 한번 싹 뒤집어 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집어넣은 거,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경제 원리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제대로 이용을 하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꼬이더라도 제대로 찾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한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그림표하고 하나 둘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수치를 기억하든 그림을 기억하든 뭐냐 평균 비용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점 먹지 말라고 이름 하나 붙여놓은 거죠. 용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게 그만큼 비용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라는 측면에서 용이 승천했습니다라고 비용으로 비교한 거고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은 다 U자 모양이에요. 근데 서로 세 가지가 서로 엉켜 있다고요. 그냥 엉켜 있습니다 하면 글쎄 뭐 이렇게 엉켰는지 저렇게 있는데 뒤집어 엉켰는지 뭐 U자 이런 모양으로 엉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M이란 사람이 남자가 있는데 맨의 약자 그 직업이 MC인데 남자인데 여기 그 아나운서에 언니가 있고 이건 동생의 아나운서 언니가 동생이 있다. 그 요 밑에 왜냐면 언니니까 위에 있고 동생은 요 밑에 있게 구성 있게 돼 있죠. 근데 요 둘 사이에는 만난다. 사귀니까 만나겠지. 근데 이게 서로 그 둘도 만난다. 또 사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 MC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놈이 완전히 양다리 거치면서 나쁜 놈이죠. 근데 둘이 좋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언니, 동생 위아래 관계, 상하 관계 있고, 위에 상하 관계 있고, 한계 비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장 드라마의 일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기억이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아주 그냥 뭐 무시하진 않죠. 왜? 잊어먹지 말라고. 한계 비용은 이런 형태의 비용을 분석을 다 한다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드디어 경제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가격이 결정되면 이것도 필요 없다고요. 이걸로 결정한다고요. 아까 잠깐 반복했지만 가격이 1,000원 하고 딱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문제를 다 수치로 다 풀어버리는 거죠. 풀어버리면 한계 비용하고 가격하고 만나는 요점에서 생산을 요만큼 5천이라는 생산을 여기다 생산을 하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라는 거예요. 극대화되면 그러면 여기 매출액이 얼마인데 이게 2,000원이잖아요. 2,000원씩 이게 만약에 5,000이면 여기 1,000원 곱하기 5,000원을 곱하기 이만큼이 하면 매출액이죠. 비용은요? 비용은 이만큼 나와 있죠. 근데 여기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에 요 밑에 있는 면적, 요 면적이 사실은 비용이에요. 이게 이윤으로 나타나죠. 왜 한계 비용이 왜 요 면적 적분을 하면 면적이라는 것은 적분이거든요. 적분을 하면 왜 비용이 되느냐? 그거는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비용을 이렇게 미분한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적분하면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서로 상쇄되니까 시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비용이죠. 즉 뭐냐면 여기 한계 비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계 비용이 되면 한계 비용이 요 밑에 요 면적은 그 한계 비용을 적분하면 요게 비용이라고. 요만큼의 이윤이죠. 요렇게. 요 이윤이 뭐냐면 극대화된 이윤이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분 안 쓰고 쉽게 아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은 뭐냐면 평균 비용을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평균 비용을 보면 그래요. 제가 여기에 1,000원씩 팔았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비용이 여기 보면 이게 700원이에요. 아, 700원이라고요? 이건 1,000원이고요. 그러면 300원씩 남았다는 얘기죠? 예, 300원이 남습니다. 300원이 남았는데 300원씩 몇 개 팔았어요? 이만큼 팔았어요. 그러면 300원씩 이렇게 5,000원. 이렇게 요 면적이 이윤이라고요. 근데 그냥 이윤이 아니라 극대화된 이윤이에요. 이윤 극대화한다며. 그래서 생산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한계 비용이 필요하고 극대화된 이윤을 갖다 알력을 하면 평균 비용을 그려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윤이다라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개당 이만큼 남았으니까. 극대화된 이윤을 계산할 때 이 평균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비용을 도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가변 비용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커피 한 잔에 한 잔 팔면 1,000원인데 300원 남죠. 근데 원가가 700원입니다. 하는데 왜 700원이냐 말이에요. 왜 700원이냐면 평균 가변 비용, 재료비 같은 게 가변 비용이 이게 만약에 500원이다 하면 그 한 잔당 500원이 재료비가 500원이 들어갔고 여기 보면 요 점이 뭐냐면 이게 평균 비용에서 이게 가변 비용이니까 요거는 고정 비용이죠. 이게 700원이라면 이게 700원이라면 평균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이 500원이고 나머지는요 200원 이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비용은 둘로 구성된다고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성됐다고요. 요거 사이에 있는 것이 고정 비용이고 요게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 가변 비용이 이만큼인데 재료비가 가변 비용이 500원이고 요거 나머지는요 200원이 고정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만 잔 잡았을 때 여기에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용을 여기 한 잔으로 따지면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천 잔으로 따지면 요만큼이 임대료고요. 고정비고요. 이게 평균 고정비용이고요. 이만큼은요. 가변 비용이죠.
이건 평균 하나는요. 요 길이는요. 평균 가변 비용이고 이만큼 팔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만큼 매출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익이에요. 극대화된 이윤이에요. 요건요. 비용이지요. 비용인데 비용은 이런 것이 이 선으로 나타나요. 자, 근데 비용을 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만큼. 이건요. 재료비예요. 가변비용하고 고정비용하고 원가 분석이 다 끝났죠. 비용이 얼마큼 어디에서 나는가. 이런 것을 클리어하게 다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생기는 전략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죠. 지금 하루에 한 달에 5,000잔 판다고 생각을 하죠. 이때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가변비용이에요. 그죠? 고정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가변비용이죠. 근데 이런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00씩 팔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료 한 50%만 올려달래요.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올려달래요. 이게 100만 원인가 보죠? 장사 잘 되지. 예. 그러면 임대료 한 50% 올려주라. 그러면 50% 올려주면 5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그러면 임대료를 더 주고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사 아예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가변비용, 이걸 주로 중점으로 관리해야지 이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팔면 바로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50% 올려달라면 예 알았습니다. 50% 올려주고 말아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기 비용에 들어가는 여기 뭐 가변비용에 해당하는 뭐 인건비나 뭐 재료비 같은 거요. 그거 여기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이 있어요. 아, 요새 장사 잘 되고 아주 힘이 많이 들어 죽겠는데 저 월급 50%만 올려주세요. 그거 올려주냐 마냐 이거예요. 임대료는 올려줘도 되는데 인건비 50% 올려줬다는 건 나 죽으라는 얘기니까 차라리 나 죽여 하든지 그거 잘라버리고 말라고요. 차라리 문 닫는 한이더라도. 올려주면 안 되죠. 이거 가변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죠. 50% 올라가면 이게 2배로 올라갈 텐데, 가변비가 2배로 올라갈 텐데, 2배 올라가면 잘못하면 적자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려주면 안 된다고. 가변비용은요. 가변비용은 철저히 관리하고 이거는요.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보다 한 10,000잔 정도 팔 때는요.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거는요. 가변비용이 많잖아요. 이건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고정비용은요. 100% 올려달라도 올려줘요. 200% 올려달라도 올려줘요. 그까짓 얼마나 된다고 하고, 뭐, 그냥 1,000잔만 더 팔면 되지 뭐 하고. 1,000잔 더 파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런 형태지만 이렇게 1,000잔, 2,000잔 이렇게 팔 때, 적게 팔 때요. 적게 팔 때는 비용의 분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변비용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보다 적게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때 장사가 안 되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잔 정도, 200잔 정도 팔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가 계약이 다 됐으니까 임대 50%만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고정비니까 50% 올려달라면 그때는 그 건물주한테 당신이 하세요. 난 딴 데로 이사하겠습니다. 이사 가버리라고. 올려주지 말고. 그 올려줬다가는 적자 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 나는데 아주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그때는 이게 포션이 많은 거니까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요. 재료비나 인건비는요. 관리하긴 해야겠죠. 좀 올려달라고 하면 좀 올려주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래서 우리 힘내서 요새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뭐 너 월급 뭐 한 20%가 올려달라 그랬지? 그래. 장사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다는 거 보면 용기가 참 대단한 용기인데 그래 내가 그럼 올려준다. 그 대신 나하고 약속을 하자. 우리 8시까지 근무했잖니. 그래서 뭐 월급이 또 올려주면 또 돈 더 벌어야 되잖아.
그 대신에 월급은 내가 20% 올려주는데 근데 12시까지 일하자. 그리고 손님을 많이 끄는 그런 전략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어때? 그렇게 하면서 딱 올려주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생도 알아먹죠. 그렇게 보면. 그죠? 아, 내가 돈 많이 버는 대신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복구를 하는 거죠. 빨리빨리. 그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런 경영 정보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라고요. 원가 분석을 한 거죠. 쓰기 나름이죠. 그죠? 원가 분석에서 칼을 갖다 이렇게 있으면 칼을 만들었으면 그 칼을 긴 칼이냐 잘 드는 칼이냐 큰 칼이냐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무사가 될 수 있고요.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고요. 뭐 다 하는 거지. 뭐 칼 아무렇게 생겼다 해서 아무 데나 막히 들러다가 큰일 나죠. 그죠? 회칼 갖고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 그거 갖고 말이죠. 그 회를 떠야지 괜히 뭐 사람인데서 막 이랬다가 감옥에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무기를 잘 써야죠. 선택적으로. 자, 이거는 분석해 놓으면 용도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이렇게 비용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인데 이 비용을 성질을 갖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뭐 있는데 그게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거죠. 이 비용은 계산이 이렇게 되고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한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성질을 다 외운 거죠. 결론은 안 냈죠. 뭐요? 왜? 이윤의 극대화, 가격만 가르쳐주면 바로 낼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죠. 근데 가격을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가격 어디 가서 알아야 돼요? 시장 가서 알아야죠. 그래서 다음에는 바로 시장으로 갈 거예요. 시장으로 가기 전에 비용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게요. 수업은 굉장히 길어졌네요.